네, 애니메이션 이야기하는 낭인 스카이포스터의 자유로운 잡담 시간 애니매틱 라디오 두 번째 편 시작할게요. 오늘 할 이야기는 저번 1편의 끝에서 예고드렸던 한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오늘 이야기는 아티스트 에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 이름을 들었을 때는 아이머라고 읽었었는데 사실 이 단어는 프랑스어고 그래서 에메라고 읽는 게 맞습니다. 저만 틀렸을 수도 있겠다만 에메. 아무튼 오늘 할 이야기를 대충 브리핑을 해보자면 애니메이션 노래 가수로서의 에메가 아닌 한 아티스트로서의 에메를 조금 더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카이포스터의 애니매틱 라디오 두 번째 편 아티스트 에메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해보죠. 제가 지금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제 채널은 애니메이션 채널이니까 애니메이션 채널다운 시작을 한번 해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에메라는 아티스트를 유포테이블이 제작했던 애니메이션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얼티메이트 블레이드 웍스 속칭 페스나 UBW라는 작품을 통해 아셨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곡은 오프닝 곡 중에 하나였던 브레이브 샤인이거나 아니면은 장면의 삽입곡으로 쓰였던 라스트 스타더스트라는 곡이었을 거예요. 참고로 이 곡이 삽입된 장면은 이제는 꽤 유명한 짤이 된 그때 그 장면이 맞습니다. 그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어이, 그 앞은 지옥이라고. 만약에 이쪽이 아니라고 하신다면은 노이타미나 제작사에서 만들었던 잔향의 테러라는 작품의 엔딩곡 누군가 바다를 이라는 곡을 통해서 이 에메라는 아티스트를 아셨을 거예요. 이 아티스트가 애니메이션과 연을 맺은 거는 이 정도 기억하고 있고 그 외에 데이터적으로 쭉쭉쭉 나열을 해보면 역시 같은 페스나 시리즈인 헤븐스필이 있고 갑철성의 카바넬이 나츠메 우인장 등등의 애니메이션과 연을 맺은 아티스트고요. 그 외에도 각종 광고나 일본 드라마에도 타이업하면서 연을 맺은 아티스트입니다. 애니메이션 노래 가수라고만 생각을 하기에는 에메라는 아티스트는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메이저 가수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처음에 얘기 드렸던 세 곡으로 아티스트 에메와 연을 맺으신 분이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에메라는 아티스트를 호전적이고 꽤 무거운 느낌을 하고 있는 가수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기타 소리도 무겁게 깔고 들어가는 노래들이고요. 에메씨 특유의 허스키하면서도 저음역대의 목소리가 무게감을 많이 더하고 있는 곡들이에요. 저 역시 이 세 곡으로 에메라는 아티스트와 연을 맺은 경우였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에메라는 아티스트의 첫인상은 마치 혁명의 선두에서 깃발을 들고 사람들을 이끄는 잔다르크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조금 거창하게 비유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거칠지만 진취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이미지의 가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에메라는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살짝 바꿔보죠. 사실 아티스트 에메의 최고 인기곡은 일본 애플 뮤직 기준으로 짝사랑이라는 곡이에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세 곡으로 아티스트 에메에 대한 이미지를 쌓으셨다면 이 곡을 처음 들으셨을 때 조금 이미지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곡은 이제까지의 곡들에서 들었던 무게감과는 다르게 소박한 어쿠스틱 기타를 베이스로 깔아서 그 위에 대단히 순정적인 가사를 올린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제는 세계적인 아이돌이 된 방탄소년단의 한 멤버가 추천한 곡이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기 때문이기는 한데 그거를 고려하지 않아도 아티스트 에메의 제일 인기 있는 곡들은 의외로 부드러운 곡들이 되게 많아요. 2017년에 발매했었던 베스트곡 콜렉션이 밝은 이미지의 곡을 담은 블랑하고 어두운 이미지의 곡을 담은 느와 두 장으로 분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블랑 앨범이 주간 오리콘 차트에서 3위까지 갔었고 또 다른 앨범이었던 느와가 같은 차트에서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밝은 곡을 담고 있었던 블랑이 조금 더 인기가 좋았다는 거죠. 즉, 이 에메라는 아티스트의 정체는 허스키한 저음역대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한 가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에메라는 아티스트는 기본적으로 그 목소리에서 나는 깊은 호소력을 바탕으로 노래가 밝던 간에 어둡던 간에
슬프건 간에 기쁘건 간에 그냥 그 모습을 순수하게 고백하는 아티스트예요. 특히 이 아티스트의 곡 중에서 작사가의 이름이 에메 리듬이라고 되어 있는 노래는 특히 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에메 리듬이라는 이름이 아티스트 에메가 작사가로서 활동할 때 쓰는 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작사한 곡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메라는 아티스트는 거칠게 들리지만 부드럽고 거대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소박한 느낌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고 황량한 듯한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 목소리로 풀어내는 노래는 순수해요. 제가 처음 접했다고 했던 세 곡에 대해서도 무겁지만 진취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평가를 했었잖아요. 이게 왜 그렇냐면 이 노래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반주, 묵직한 기타 소리나 묵직한 타악기나 이런 것들이 음악의 분위기를 엄청 깔고 있는데 그 무겁게 깔린 반주 위에 희망적인 가사를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레이브 샤인이라는 선곡이 페스나 UBW하고 정말 잘 맞는 선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라는 작품이 풀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 캐릭터가 등장해서 성배라는 한 목적을 가운데 두고 각종 캐릭터들의 개인적인 욕망, 정의들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마치 전쟁터와 같은 황량한 느낌을 주고 있는 배경을 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에서 주인공 시로는 자신만의 올바른 정의를 추구하고 찾아내면서 역경을 헤쳐나가는 게 바로 페스나라는 작품의 기본적인 골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브레이브 샤인이라는 곡은 기본적으로 무거운 반주를 깔고 그 위에 희망적인 내용을 담은 가사를 아티스트 에메의 목소리로 호소력 있게 퍼뜨리는 곡이라는 점에서 페스나라는 작품의 정체성하고 잘 맞는 노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티스트 에메의 목소리는 심해로 가라앉을 것 같은 묵직한 노래를 하면은 그것대로 멋있게 들리는데 그냥 새벽녘에 맺힌 이슬 같은 소박한 노래를 불러도 그것대로 아름답게 들리는 신기한 목소리를 하고 있는 아티스트예요. 폴라리스 같은 노래나 에버레스팅 스노우 같은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으면은 이 노래가 순수한 감정을 소재로 하고 있는 노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티스트 에메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잘 어울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까지 상반된 노래의 이미지를 전부 소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정말 드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아티스트 M의 목소리는 음성학적으로도 되게 보기 드문 목소리라고 해요. 한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폭과 주파수가 같이 움직이는 보기 드문 목소리라고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풀어내면 음의 볼륨하고 음의 높낮이가 같이 움직이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가수에게는 치명적이었던 성대결절이라는 때를 극복하고 보기 드문 매력적인 목소리를 선보이는 아티스트 M를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최근 발매했던 정규 앨범인 썬댄스와 페니레인의 곡들도 그리고 곧 발매될 싱글곡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앨범이 2개인 이유는 이번에도 밝은 곡과 어두운 곡 이렇게 컨셉이 2가지로 나눠서 발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이야기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한 유명 리듬게임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시기상으로 먼저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 먼저 하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후르츠 바스켓 리메이크 1쿨 분량 중간 점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앨범 썬댄스의 타이틀곡 코이와 즈라이라는 곡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들고 올 때까지 건강히 지내세요. 悲しい時こそ寂しい時こそ大事なことが